오늘은 경주 모량에 있는 유복농장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게 다 잎이 지고 색깔이 사라지는 가을에 이제 싱싱한 마치 봄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유복농장에 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유복농장 대표 박유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 딸기예요. 우리 딸기 다 좋아하죠. 이제 딸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서 지금 딸기가 이미 이렇게 충분히 자랐는데 다 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꽃도 피었고 그래서 뭐 딸기가 꽃 피면 얼마 안 있으면은 열매 맺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10월이 다가고 이제 11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싱한 딸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딸기를 9월에 심으셨다고요? 예, 9월 12일 날 이제 식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9월이면 10월, 11월 아직 2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자랐고, 그러면 열매는 첫 수확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11월. 그때 되면 이제 딸기가 출하될 것 같습니다. 첫 출하가 이제 그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그 다음 딸기 나오고 해서 이제 다음에 봄까지 예. 계속 딸 수 있는 거죠. 5월 말까지 딴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딸기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을 한 딸기라면서요? 예, 우리 기술진에 해가지고 한 그 서량 딸기입니다. 설향. 예. 설향. 여러분도 그 설향 그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설향 딸기고, 우리 대표님 말씀으로 올해 딸기 자라는 것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기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잘 된다 그러고, 예. 또 우리 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딸기를 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싱싱한 걸 보면서 우리가 싱싱한 이런 식물들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예. 일부러 집에서 뭐 화초도 기르는데, 그래서 딸기 농장을 이렇게 여러분께 마음껏 보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딸기 기르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은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뭐 보편적으로 다 농사에 비슷하게 짓고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그 모종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좋은 해도 있고, 모종이 안 좋으면은 뭐 보식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모종 상태가 좋은 상태니까 올해는 병기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농사라는 것이 예전 같으면 그게 땅에 허리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흙을 파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래도 시설 농업이고 과학 농업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그 시설이 거의 집이에요. 지금 보면 예. 빈일이 아니고 집이에요. 예, 이름이 경주형 하우스입니다. 아, 경주형 하우스. 예. 경주에서 이제 요거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경주형 하우스로 이제 이름 지어졌습니다. 뭐 굉장히 널찍하고, 예. 그 이제 이걸 관리하는데도 과학적인 매뉴얼이 굉장히 많겠죠. 예. 단동보다는 이제 그 연동 이런 대형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 팬도 이렇게 많이 예. 달려 있고, 또 무슨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하여튼 파이프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예. 든든하게 지었습니다. 든든하게.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정도면은 좀 큰 농장에 속합니까? 딸기 아니, 농장 큰 중에? 농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요 농장은 요래 있고 또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요런데
전체 해가지고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전체에 지금 몇 주 정도 심은 건가요? 요 하우스 안에는 16,000종, 아, 전체로 봐갖고는 한 42,000종 정도. 지금 이제 키우고 계신 예, 것이 예. 그 정도 전체. 된다. 농장 전체. 그래도 하루 종일 매여 계시죠? 이거 예.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수확을 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일손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좀 도와줄 예, 수 예, 있고 예.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제때 이렇게 잘 해주면은 우리 그 농사 지을 때도 좀 편할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이 일하면서 서로 호흡이 잘 됩니까? 예, 호흡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식이 한 분 있고, 계절 근로자가 한 분. 올해가 두 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 그래도 정리하고 뭐 이런 모든 걸 많지는 다. 않네요. 예. 예. 이게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는 실제로 수확할 때 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벌써 여러 번 하신 거죠, 딸기 농사를. 예, 10몇 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딸기 다 이렇게 열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파세요? 일단은 공판장 위주로 하고, 그러다 이제 봄에 이제 그 딸기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체험도 하고, 뭐, 다방면으로 이제 뭐 인터넷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나갈 때는 이 농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따로? 예, 이름으로. 아, 그렇게 나가는 상호를 이제 딱지에 붙여가지고, 예. 고래 이제 이름 달고 나가죠. 네. 제품이 없어서 못 팔죠, 주로. 예, 그렇죠. 딸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영양제 팔러놓은 사람이 내고 판다. 음, 완전 저 벌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전라도로 해가지고, 일로 둘러가지고, 아, 경상도 일로 둘러 와보면, 좋은 집, 키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예. 이제. 여기 맞으면서, 어, 이제 이게 이제, 뭐, 돼야 되지. 탄탄하게 키가 보이고. 예, 키가 이래 커버리면은, 진짜, 뭐, 도복된다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인데, 지금 내는 그런 현상은 없거든. 더 크지도 안 하고, 적기도 안 하고, 이제. 예. 요래가 이제 여기 이제 전부 다 이제 딸기로 영양이 가쁘면 이제 딸기가 많이 달리고, 예. 영양을 이제 입을 가쁘면 입만 커지고. 입만 커보고, 아. 딸기 이거 꽃대는 쩌맨해지는 게 예. 딸기도 자라죠. 그래서 이제 이 줄기로 다시 이거는 이제 이제 줄기는 냉년 모종. 예, 내년 모종할 때는 또 냉년 다시 또 모종으로. 꽂아주면 아니죠. 요거는 이제 다른 포타에다 켜가 아, 뿌리를 내리가 그래서 또 다시 심. 좋은 창고 이어놨다가 예. 이제 냉년 한 2월 말에서 3월 초 되면은 이제 심어서 아. 냉년 모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딸기 모종은 어차피 풀이니까 1년생인 거는 맞군요. 이 자체로는. 아니 1년생은 아닌데 단년생은 단년생인데 쓸 수 있는 거는 1년밖에 못 쓰죠. 아, 새로 해야만 예. 그렇게 잘 열리고. 예. 그렇구나. 묵은 딸기에서는 이제 과가 충실하지가 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바꾸는 거지.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11월이나 12월에 오면 볼 수 있겠네요. 요것도 한 12월 한 20일쯤 되면 예. 완전 이제 생산이 이제 된다고 봐요. 아, 그때 이제 우리말로 한물 받친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눈이 있고 요건 눈이 없잖아. 눈이 뭐예요? 꽃이 피고 난 뒤에 이제 새싹 나오는 거. 셋잎이 나와야 여기서 아. 이하방이 나오는데 요거는 없는 게 많단 말이야.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감아서 꼽는 거지. 아, 꼽아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 꼽아가 이제 요거 딱 묶고 나면은 요거는 제거해보고 요거를 다시 키운다. 아. 새 포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 요거 없으면은 이제 옆에 거를 가와서 요렇게 이제 꼽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따보면 끝이라. 근데 이 안에 지금 벌이 막 날아다니는데 벌도 키우세요? 예, 벌이 수정 다 하잖아요.
아, 벌도 같이 있어야 되긴 되는데 여기 벌이 예, 벌이 수정하지 뭐. 꿀은 없고 꽃가루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꽃가루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벌들이 이제 화분안을 이제 가가 새끼를 키워줘. 여기 벌 집도 있어요? 벌통 저 안에 있잖아. 아, 그래야 벌이 이거 하나 있고 살지. 저쪽에 아, 하나, 두 개, 두 통. 뭐 벌은 좋겠다. 요새 밖에 꽃도 없는데 여기는 에이구, 꽃도 안 그래도 있고. 답답해요. 벌은 답답해서 막 나갈라 그래. 아, 그래요? 바깥, 예. 그래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벌이 자꾸 많이 죽는다고 걱정들을 해요. 벌이 많아야 예. 되는데, 딸기 농장에는 벌도 키웁니다. 아까 날아다니는 게 벌이어서 몇 마리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통 좋지. 아, 저게 벌통이구나. 이번에 딸기 농장을 가봤습니다. 가을에 딸기 농장 하니까 좀 새롭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올해는 아직 단풍 소식도 없지만 이미 나무들이 뭐 낙엽이 져서 바닥에 누런 나뭇잎들이 버삭버삭하고 그러고 솔직히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디 좀 신나고 좀 좋은 소식이 없을까 이래서 딸기 농장에 가봤습니다. 딸기 농장 참 좋았습니다. 딸기 농장에 지금 아무리 농장이라도 지금은 딸기 없습니다. 그래 가봤는데 이게 그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우리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식물원 있죠. 겨울에도 뭐 여름 그 꽃이 피고 이런 그런 그 식물원처럼 아주 천정이 높고 또 내부 공간도 넓고 이런 그 식물원 같은 재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데를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이 재배시설은 이거를 경주형 재배시설이라던가 뭐 그런 이름이 붙었고 들어가 있기에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들어가니까 뭐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딸기는 없었습니다. 뭐 빨간 딸기가 막 그렇게 달려있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래서 딸기 모종이 정말 저 끝까지 그냥 끝이 까마득하게 그냥 쭉쭉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꽃은 피어 있었고 이제 드문드문 딸기꽃이 피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 꼬마 손가락 손톱만큼 초록색이라고 할까 연두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딸기가 맺힌 것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우리가 집에서 화초도 키워보고 또 뭐 어디를 가도 식물 기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싱싱한 야 저거 보고만 있어도 저 에너지가 나한테 전해져 올 것 같다. 이 정도로 막 탄탄하고 그 싱싱한 딸기 포기들이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기운이 나고 좋은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또 사건은 벌어지죠. 갔더니 가서 이렇게 하우스 아닙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보니까 벌이 몇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벌이 있네. 이게 이제 내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벌을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항상 벌이 꽃을 찾아오죠. 그래서 꽃이 있으니까 벌이 찾아왔구나. 한마디로 뭐냐면 이 벌들이 식객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 사는 벌이 아니고 밖에 있다가
어쩌다 문이 열리는 틈에 꽃향기를 맡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게 된 벌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딸기 농장 주인에게, 그 대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은 좀 농담 반 재밌다는 느낌으로 저기 안에 벌이 몇 마리 날아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온 객이, 손님들이 저렇게 있다는 뜻으로 했는데 뜻밖의 반응인 것이죠. 그 딸기 농장 대표 이야기가 벌이 당연히 있어야죠. 벌이 없으면 딸기가 안 생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또 아니 벌이 꽃가루 바지를 해준다는 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 개를 연결을 못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벌이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기 밑에 보라고, 저기 벌통이 저기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그 계집만한 벌통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벌이 있어야 벌들이 꽃가루 바지 이 수분을 해주지.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딴 데로 튄 것이죠. 그러면 딸기 농장은 일석이조네. 딸기도 키우고 벌도 일을 시키고 그리고 꿀도 따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벌들은 다른 데 안 가고 그 하우스 안에서 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딸기꿀, 블루베리꿀, 체리꿀 이런 그 특성화된 꿀이 이제 나오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나오겠구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딸기 향이 나는 꿀. 그 아무래도 좀 붉은색이 들어 있겠죠. 밤꿀이 좀 더 진하듯이. 그래서 그거 멋진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그러면 좋겠네 생각하셨습니까? 그 딸기 농장 대표님 이야기가 여기 벌들은 꿀을 생산 안 합니다, 이랬습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꽃가루도 먹고 아마 꿀도 그 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째서 꽃이 있고 꽃에서 뭔가를 꿀이든 꽃가루든 가져간 벌이 꿀도 생산 안 하고 꽃가루도 생산하지 않는 것일까? 그 참 이상하다. 아깝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딸기꽃은 그렇다. 그래서 뭐 딸기꽃 꽃이 잘못인가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 알아보니까 딸기꽃은 그 꽃꿀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적답니다. 다른 꽃에 비해서. 또 어떤 꽃은 꿀이 아예 없는 꽃도 있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꽃가루도 상당히 적답니다. 이러니까 이제 딸기꽃 같은 경우는 벌들에게 별로 그 환영받는, 벌들이 좋아하는 꽃은 아니겠다 싶죠. 그래서 딸기꽃이 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벌들도 또 책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하우스에서 이런 일을 하는 벌들을 화분 매개벌이라고,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를 전문으로 하는 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벌들은 사람이 왜 이 벌을 키우냐 하면은 꿀을 따거나 꽃가루를 따기 위한 게 아니고
벌들의 그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면서 꽃가루 바지만 해주면 되는 그 벌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이런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좀 더 찾아봤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벌이 꿀벌 그리고 뒤형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딸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모든 열매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잘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시설 농업 여기서 딸기는 저온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9월 가을에 심어서 겨울 내내 그 출하를 과실을 맺고 출하를 하고 진짜 이제 5월 초라든지 5월 봄이 되면 그 생산을 끝내는 이런 저온 식물인 겁니다. 그런데 벌은 추우면 활동을 안 하고 이제 겨울잠이라고 할까 월동에 들어가는 그런 곤충이죠. 그래서 꿀벌은 1월, 2월에는 그쵸 월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비책으로 보완책으로 쓰는 것이 뒤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벌들은 좀 더 그 기온이 조금 더 낮은 때에도 활동을 한다 그러고 차이는 있습니다. 꿀벌은 꽃꿀을 채취하고 뒤형벌은 꽃가루를 채취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벌들이 근무를 하다가 꿀벌은 그 월동에 들어갈 땐 근무 못하죠. 그러면 또 뒤형벌이 해야 될 거고 그래 벌들이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좀 처음 알았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뭐 1년 이렇게 살지도 않는 것인가 뭐 하여튼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들어서 더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렇게들 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딸기 농장에서는 일석이조는 안 된다. 그냥 벌들도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꾼이고 그 꿀벌처럼 뭐 그 꿀이나 꽃가루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 1년 중에 딸기를 생산하지 않는 기간에는 여기에 있었던 벌들을 꿀벌로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꿀을 따는 벌로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세대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곳에서 일을 했던 일벌 이 종류 그 자손이 됐든 뭐 그 종류는 퇴역을 하게 되면 다른 양봉 그 하는 곳에서 그 꿀을 만드는 벌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투입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근무 환경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그렇게 안 한다 해도 무슨 농약이나 다른 그 약재들, 항생제들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활기차게 그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 기관을 보니까 여기에서 일이 끝난 매개벌들 이 벌들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학계라든지 정부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에서 답답하다, 갇혀 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폐기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뭐 수명이 원래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니까 한세상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이제 그런 삶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딸기라고 하는 게 겨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아주 맛 좋은 딸기가 생산되는 그런 나라고 해서 겨울에 대단히 사랑받는 과일이죠. 뭐 보통 전에 같으면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였을 때 이 빨간 딸기 뭐 웬만해서는 그렇게 돈이 아깝지 않고 또 자주 겨울에 먹게 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과일인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겨울에 우리가 정말 그 맛 좋고 다른 나라에서 다들 부러워하죠. 한국의 딸기를. 이런 과일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말 많은 그 요소, 많은 분야에서 서로 돕고 도와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선 그 식물원 같은 그 크고 아주 우수한 그런 설비,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이런 식물을 길러낼 수 있는 과학적인 매뉴얼, 또 뭐 영양관리, 병충해 관리 이런 것도 전부 우리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거의 일생을 여기다가 바치는 저 벌들 많죠. 이렇게 협력하는 그 모두가 협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하고 벌을 사오고 뭐 이러면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죠. 어떤 농장은 잘 키우고 어떤 농장은 또 불행하게도 실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다. 바로 이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이 관리하고 그 모든 요소를 배합하고 조절하고 딸기 농장 대표가 되겠죠. 사람인 겁니다. 이 딸기 농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거 자체도 전문성과 열정과 그리고 성실성, 어쩌면은 그 사명감, 이 정말 좋은 딸기를 생산해내겠다는 그런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맺은 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도 참 많았고, 그리고 보면서 하나씩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납득하고, 그러면서 그냥 비닐하우스 딸기 농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말 인간으로서의 덕성, 방금 이야기한 그 성실성, 책임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참 그 귀중한 덕성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겨울에 그 빨간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다. 역시 그러고 보니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꽃에는 꿀이 없고 꽃가루가 많아. 꽃 성분 때문에 그렇구나. 꿀이 안 나온다고 하나? 예. 아까 시험 내라 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예. 우리가 돌면서 요 수정시키잖아요. 예. 수정시키면은 잠못 쉬겠다. 이래 되면 이제 기형과가 나온다. 벌이가 여러 돌면서 뭉쳐줘야 되는 꽃가루를. 그 벌도 그러면은 좋은 벌이 있어야 되겠네요. 벌이 중요하죠. 그럼 벌은 맨 처음에는 이제 분양받아와갖고 키우시는 거고. 분양도 받고, 뭐 내가 키우는 것도 있고. 벌도 따로 치시기도 하고. 예.